네, 여러분. 지금 1시 15분입니다. 오후 1시 15분이에요. 지금 여기 어제 인천 예술회관 있는 쪽에 이쪽에다 이렇게 차를 대고 잠이 잤습니다. 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시가 됐는데 제가 지금 눈을 떴어요. 어제 3시쯤 4시쯤 3시쯤 잠이 든 것 같은데 새벽.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품 테러하는 것을 어떤 약품인지 한번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어제도 비소 테러를 당했어요. 어제는 VX에다가 비소 테러를 당했고 오늘은 살인가스에 비소를 섞어서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VX하고 살인가스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테러를 하고요. 같은 약품으로 테러를 계속 당하면 인체 한 곳만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여기 머리가 그냥 다 젖을 정도로 하고 쏩니다. 여러분들 그 전파 무기 영상 보시면 왜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날아다니고 쭉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쭉 쏘는 겁니다. 예. 불산을 쭉 쏘는 거예요. 예. 그 핸드폰, 가방, 거기에 미세 발사체를 숨겨가지고 불산은 수증기 형태라 예. 이 프레쉬로 보면은 먼지처럼 그거는 점으로 쏘는 겁니다. 이게 화학무기라 그 극소량으로도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약간 움직이는 것들은 그건 수증기 형태로 분무를 하는 겁니다. 분무 형태로. 네. 그 프로판을 섞어서 분무를 하면 이렇게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웨이브를 타는데 웨이브를 타거나 일자로 쭉 가는 점은 먼지 같은 점은 그 핸드폰으로 쏠 때 한 방 쏠 때 그걸 쭉 쏘는 게 있어요. 그건 물줄기 같이 쏠 때. 그게 그 불산이 수증기 형태로 화학무기를 수증기 형태로 이 차량의 철판이나 유리나 벽면을 뚫고 안에 사람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성분이 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먼지 형태의 그런 전파무기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차 여기다 대죠. 저것도 지금 엄청나게 쏩니다. 저기 숨어가지고 쏘고 뭐를 다 줘. 닦으면 또 쏘고 그래서 오늘 이들이 지금 약을 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VX하고 살인가스를 이렇게 번갈아 쏘면서요. 거기다 어제하고 오늘은 아주 사람이 반 죽인다는 얘기죠. 비소는 저기 극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약의 성분이 비소잖아요.
그거를 VX 살인가스에다가 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막 호흡 끼고 장기 들이고 손도 그냥 이래가지고 촥 그냥 풀려버려요. 조금 전에 제가 카메라 켜기 전에 그것도 지금 제가 이 카메라 킨 것도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인데도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그 뭐든 완전히 그냥 아픈 사람처럼 지금 약을 뿌리고 계속 뿌리고 어느 정도 축척을 시킨 후에 지금 가는 거죠. 무릎 쪽으로 좀. 그렇게 초죽음이라고 그러죠. 초죽음. 화학무기만으로도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가려움, 구토, 경련, 따가움, 어지러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또 화학무기의 무력화 기능, 한 방에 죽일 수도 있고 무력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기능이 화학무기 VX 살인가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비소를 섞는 거죠. 그냥 초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죽지 않을 만큼만 모든 온몸에 모든 데 힘이 빠집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거를 킨지 한 20분 정도 됐나요? 컨디션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잠깐 카메라를 켜니까 덜 쏘는 거예요. 덜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초죽음이었으니까요. 좀 아까. 그 화학무기는 특징은 또 불산의 특징은 VX 살인가스 모든 화학무기의 특징은 몇 분 만에 그 약이 전부 발산이 돼서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약의 성분도 사라지고 그래야만이 테러를 한 게 어떠한 약품인지 모르게 몰라야 하는 것이 화학무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이렇게 둘러싸는 이유가 그 먼지 알갱이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찍히는 먼지 알갱이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계속 24시간 누적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이들이 잠깐만 중단해도 몇 분 만에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화학무기 그게 특징이죠. 또 이 물이나 티슈로 닦으면 그 성분이 많이 감소되고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그 화학무기의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또 쿠팡도 들이대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뭐 뒷골목입니다. 뒷골목. 난리가 났어요. 난리들이 났습니다. 금방 뭐 아무도 없. 지금 사람 하나도 잘 안 다니던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화학 무기는 물론이고 비소까지 써서 아주 초죽음을 만드는 거죠. 무력화 기능입니다. 화학 무기 무력화.
기능이죠. 살상 기능이 있고요. 신체적으로 모든 증상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고요. 무력화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10% 살상, 잠시만.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배 한 대 태우겠습니다. 도저히 약을 엄청나게 얼굴에다 갖다 뿌리는 바람에, 머리에 뿌리는 바람에, 머리를, 기억력을 단 한 방에 기억력이 딱 끊기는 약이 있어요. 예. 살인가스에다가, 그러니까 오늘은 살인가스 VX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쏘는데요. 오늘은 살인가스에다가 그 기억력 끊기는 약도 섞고, 밤새도록 비소를 섞어서 초중음을 만들고, 지금 카메라를 켜니까 그 아픈 모습이 역력하니까 조금 그게 줄이고, 말을 못하게 기억력을 끊는 약을 지금 머리에다가 엄청나게 둘러싸고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이 기억이 안 나서 머리를 닦고 각성시키는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화학무기가 이러한 여러가지 증상을 주는 화학무기를 이들이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어야 되는 약도 수면제죠. 영화에서 보면 왜 손수건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여주인공 입을 딱 틀어막으면 그냥 잠이 들죠. 그 약입니다. 네. 그러한 약들을 불산하고 섞이면은 여러분들 미세먼지 이렇게 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이렇게 영상에 찍히죠. 그 다음에 찍 일직선으로 날아가죠. 먼지가. 그 먼지 한 방으로도 유리를 뚫고 차량을 뚫고 벽을 뚫고 투과가 되는 불산의 투과성, 그것 때문에 뚫고 날아와서 그 한 방에 그 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화학무기라 그 초극소량으로 그러한 증상들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토, 경련, 어지러움, 간지러움, 발을 무진장 막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려운 약이 있고요. 또 너댓방에 그냥 생선 썩는 내, 황 냄새를 나게 하는 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그걸 쏩니다. 같이. 생선 썩는 내 나는 약하고 가려운 약하고. 그럼 예를 들어 그때는 손님을 만나러 간다라든가, 예를 들어 상견례를 한다라든가, 그럴 때 그냥 발에다 몇 번 쏘면요, 그 장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이 막 미친 듯이 가렵고요. 그 다음에 썩은 내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이거 예의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삶을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다 모두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 기능입니다. 이 화학무기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살상량의 화학무기의 살상용도를 100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100%. 100으로 나눠서 이걸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희석을 시켜서 한 30% 정도 살상 용도의 한 30%를 맞으면 거기까지 한 50%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경련, 구토까지. 그 후로는 이제 실신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VX 하나만으로도 무력화가 가능하지만 많은 양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노비촉이나 비소를 섞어서 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걸어가다가 푹 주저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긴급 대응팀, 자살 방지요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은 단체들과 일반인들이 이걸 하는데요. 긴급 대응팀이라고 해서 자살과 흉악범죄를 무력화시킨다라는 화학무기의 무력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보시면 11조항에 보면은 화학무기의 무력화 기능을 모든 정부는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기술자를 말을 못하게 하게 또 화학무기의 무력화 기능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그 기술을 모든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정부기관들에게 교육시킨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이유. 미국 같으면 총기 사건, 난사 사건 학생들도 많이 일으키죠.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화학무기입니다. MK 울트라 작전이 마인드 컨트롤, 평화적인 무력화. MK 울트라 작전 미국에서 과거에 1,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전세계 영국, 독일 같은 데서 만들어진 VX 살인가스를 모두 사들여가지고 그 지적 재산권까지 미국에서 다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냈죠. 그것이 화학무기로 사람의 생리현상과 삶을 컨트롤하는 모든 증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화학무기가 신경계 혼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VX하고 살인가스는 치매 치료제입니다. 그 원료가요. 그리고 비소 또한 음식에도 들어가고 아이들 이렇게 생활용품에도 초소량이 들어갑니다. 소독 성분이 있다고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한 성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비소가요. 의약품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암 치료제로. 극소량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용량이 과량이 되면은 살상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VX 살인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으로는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쓰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일정 용량이 넘어가면 살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들을 신경화학물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그 량이 올라가면 살상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품을 외부 치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과 흉악범죄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와 지금 모든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인공 환청 환각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 예상자까지도, 즉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시고 인터넷에 보시면 우울증 상담, 거기 전화만 해도 여러분들은 F코드가 매겨집니다. 요즘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고 극소수에서 자살과 흉악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은, 그 법은 2016년도에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시켜가지고 통과시킨 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지금 이 시행을 하는 법안이 된 건데요. 기초 법안이 된 건데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 먼저 2015년도 정도에 시작이 됐고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법안을 따라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왜 화학무기냐. 미국에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MK 울트라 작전에서 개발된 프로젝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과 무력화 기능. 화학무기. MK 울트라 작전, MK 프로젝트, 울트라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거의 100%가 화학무기로 연구로 진행된 마인드 컨트롤하고 무력화 기능입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고
무력화까지, 살상까지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서 살상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모든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킨다. 그것은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건 자살, 범죄,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찰력이, 공권력이 항상 24시간 어떻게 자살을 한다, 집안에서 자살을 한다,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지금 이 형태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저기 정신건강복지법안 보면은 개인의 정보를 자살 상담만 하고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하고 개인정보 남기잖아요. 그거를 시청, 구청장, 뭐 경찰청장 모든 장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인 정신과 의사가 보통 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모두 깔려있는 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개인의 허락 없이 모두 넘겨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부 치료기를 가지고 24시간 병원화, 낮 병원화에서 둘러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법안 내용하고 기사 내용을 제가 정확히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낮 병원화, 외부 치료기. 그것이 여러분 핸드폰, 가방, 이들이 가방, 차량에 숨겨서 쏘고 있는 발사체입니다. 외부 치료기 뭡니까? 신경계 화학물을, 여러분들 만약에 우울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아 먹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그걸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들이 이 약을 쏩니다. 둘러싸고요. 외부 치료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울증 환자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아서 자살을 하고 흉악범죄를 한다라고 법안에, 기사에 의사들,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과 흉악범죄가 일어난다. 그것을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 입 벌려가지고 강제로 먹입니까? 그리고 자살할 때, 자살하기 직전에 가서 또 말릴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다가 사소하게 다툼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뭐 따기를,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따기를 한 대 쳤다고 뭐 치는 그런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막 갑자기 흉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다라는 이유로 24시간 낮 병원화, 외부 치료기를 이들에게 이 긴급 대응팀은요, 구성이 MOU를 맺은 모든 행정기관, 그 다음에 대학교, 고등학교, 모든 기관, 단체, 뭐 철도청, 마트, 동네 마트, 약국, 어린이집, 회원, 노인회, 뭐 주부회, 이런 동네 모든 단체들과 시민들과 기업들이 모두 합세된 그 MOU를 맺고, 또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 마음의 이응대원,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 이름으로 모집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예? 그 법안에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사회의 시민들이 기관들과 법원과 언론까지도 협력하라고, 협조하라고 나온 법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법으로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단체 프로그램, 그 집단이 여러분들을 둘러싸는 조직 스토킹입니다. 그래 놓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나 예상자까지도 미리 그 개인 메모리가 다 돼서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법안으로 해서 미리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라는 밀명하에 하는 것이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이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법안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만들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시도 면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들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 안에 보시면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스릴러 영화에서 첩보작전 할 때 나오는 그 모니터들 쫙 달려있고, 왜 테이블들 책상들 쫙 있고 마이크하고 키보드들도 쫙 치고 있죠. 그 상태입니다. CCTV로 여러분들 모습을 전부 다 감시하고, 또 이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저 차량을 전부 선팅을 하고 있죠. 네. 저 차량 안에서 발사체를 쏘기도 하고요. 사람이 머리 조준을 해서 머리에 이마, 눈썹, 머리에다 맞추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들하고 차량을 같이 운전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둘러싸는 이유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발에다가, 이 차량에다가 하부에다가 미세 발사체를 숨긴 걸로 여러분들 발에다가 24시간 이 화학무기를 누적을 시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50% 이상부터는 무력화 기능이 일어납니다. 50% 이하에는 여러 가지 그 생리 현상들을 컨트롤하고요. 50% 이상부터는, 대략 말씀드리는 겁니다, 50% 이상부터는 무력화 기능이 일어납니다. 구토, 경련, 실신, 화학무기 무력화 기능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상부터는 살상 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살을 하거나 집안에서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범죄를 일으키거나 친구들이랑 사소하게 술 한잔 먹다가 다툼을 하거나, 그러다가 뉴스 보시면 뭐 칼부림을 하거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자살을 막는,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이유로 24시간 낮 병원화, 외부 치료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법안에요. 네. 그것이 미세 발사체, 화학무기 미세 발사체, 이들이 가방과 핸드폰, 키홀더나 지갑 같은 데 숨겨서, 차량에 숨겨서 쏘는 것이 미세 발사체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외부 치료 물질, 화학물질, 그것이 화학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계 화학물질, 즉 우울증 치료제, 뭐 치매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가 이 VX, 살인가스, 비소에 들어가 있는 이 화학물이 여러분들이 극소량을 알약으로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 성분, 그것을 외부 치료 불산하고 섞으면요, 물체를 뚫는 불산의 성질과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성질과, 그 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되는 성질과, 그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이는 그 먼지 같은 그 한 방에 피부에 닿으면 그냥 초 단위로 뼛속까지 신경계에 모두 흡수가 되고 뼛속까지 흡수가 되는 그 불산의 성질 때문에 화학무기에는 불산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 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학무기를 보시면은 그것이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화학무기로 명시가 되어 있고, 핵무기보다도 무서운 비인간적인 무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도 누가 테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과 칼은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도 누가 쏘고 누가 찔렀는지나 알 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러나 이 화학무기라는 것은 이렇게 미세 발사체를 핸드폰 가방에 손톱만한 거죠. 한두 방밖에 못 쏩니다. 그 방울,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보시는 먼지 방울 있잖아요. 그거 한두 방 쏠라고 둘러싸는 겁니다. 네. 보이는 발사체를 들고 다니면서 큰 게 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이들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핸드폰, 가방, 우산 이런 데다 숨겨서 그렇게 먼지같이 한 방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사체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보시는 먼지, 전파, 뭐 더스트라고 부르시더만요. 그 한 방을 한두 방,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게 그 한 방 한 방 쏘고 가는 겁니다. 네. 유튜버 각도님이라는 분 저하고 만나가지고 일을
상의하시는 분 영상을 보시면요. 저랑 같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이 유리에서 그냥 갑자기 생성이 됩니다. 사람이 저기서 핸드폰 들고 지나가는데 생성이 돼서 날아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네. 집 안에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 안에 계신다면은 주위에서 둘러싸기도 하지만 복도나 옥상이나 위층, 아래층, 양 옆층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파트의 위, 아래, 옆층으로 이사를 오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 대원팀들이 이사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사체를 여러분들 방 안에 표적을 두고 계속 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초소형 발사체가 아니라 좀 큰 발사체로 계속 쏘는 것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화학무기 양이 커지니까요. 보일 일이 없잖아요. 가방 같은 데 숨긴 거는 큰 걸 쏩니다. 그때는 미스트로 쏘기도 합니다. 네.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 외부에서 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아는데, 옆에 서가지고요, 완전히 도포시킵니다. 여러분들 그 분무기, 저거 있잖아요. 분무기나 그 가습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뿜어줘서 도포를 시킵니다. 또 차량에서도 분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걸어서 피해보기도 했는데 약 10m 정도가 돔 형식으로 이 미스트로 분무를 시켜놓습니다. 어딜 가도 차량이 따라옵니다. 계속 분무를 시켜서 온몸에 도포를 시킵니다. VX 살인기술이요. 지금 여기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가죠. 남학생 2명이 지나가면서 쏜 것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약하게 쏜 겁니다. 이 구토제입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담배를 피면요 구토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담배, 흡연, 그 다음에 게임, 이것 또한 정신병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까지도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태우시면요 바로 구토제 이들이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으악 해버립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담배를 피는 걸 금연을 시킨다라는 미명하에 그 구토제를 뿌립니다. 그리고 단 한 방에 그 화학무기의 그 호흡곤란제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 호흡곤란제, 무력화제,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을 일으키는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쭉 살상용 이렇게 용도가요. 그래서 또 여기 기억을 잃게 하는 걸 지나가면서 쐈습니다. 좀 닦고서 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좀 닦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티슈를 항상 저는 지금도 차량에서 지나가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유턴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뭐 구토제 기억을 딱 한 방에도 상실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 한 방에도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다 여러 번 밝혔었는데 지금 차도 또 지나가죠. 핸드폰 들고 지나가죠. 단 한 방에도 여러분 제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를 이러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 얼굴에다가 스프레이를 아주 보란듯이 스프레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자고 있는데 비닐을 쓰고 자고 있는데 어이 뭐야 그러더니 비닐을 이렇게 들치더니 칙 하고 갔습니다. 네, 제가 골목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뭐 카메라나 이런 거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내가 자고 있었던 잠이 들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아저씨 뭐예요 여기서 왜 그래요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칙 뿌리는 거죠. 이렇게 잔악하게 쇼를 하면서 그 한 방에 저는 2시간인가를
물속에 잠겨있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뿌린 것이 진짜 1, 2%만 더 뿌렸어도 죽었겠구나.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의 아이들, 노인들 시켜가지고 이들이 그 컨트롤 타워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양을 조절하는데요. 그게 정확합니까? 아이들, 노인들 시켜가지고요. 여기 보이십시오. 노인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화학무기로 정확하게 이 생리현상과 무력화 기능만 쓴다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들이 화학무기를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사회의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한테 발의를 하게 해서 발의가 된 것이고, 이 상황이 24시간 낮 병원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즉 전 국민들 반에게는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게 하고 쏘게 하고, 전 국민의 반은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또 여러분들 층간소음이라고 요즘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우울증 왕자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신과에 보면은 가서 진단을 받아 아유 망상이네요 이렇게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차트에는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망상이 조현병의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들은 모든 국민들을 조현병 환자로 지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돈벌이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살인캐스는 흥분과 격양과 흥분을 일으키는 화학무기입니다. 자살을 위험군에게는 살인캐스를 쏘고요. 그 다음에 뭐 범죄를 일으키거나 흉악범죄를 일으킬 거라고 이들이 판단한 사람한테 VX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냥 우울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VX는 모든 신경을 기름 성분입니다. 네, 그걸 도포시켜서 몸에 미스트로. 그래서 모든 신경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그냥 무력하고 우울한 감정으로, 그 다음에 모든 근육이 힘이 빠져가지고 숨 쉴 나중에는 힘조차 없이 쓰러져야만 됩니다. 우울증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그 VX로 우울증으로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또 우울증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흥분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살인가스를 뿌려가지고 격양을 시켜서 자살을 막는다라는 이유로 이 화학 외부 치료제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 더 무서운 거는 국민들이 자살을 할 수 있고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언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유로 위층 아래층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층간소음 영상을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볼링공으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가 빤스만 입고 그 속옷만 입고 그 구두를 신고 따가닥따가닥 빙글빙글 그 거실에서 돌면서 아래층에 그 층간소음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거는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죠.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의 아파트의 위층 아래층 옆층으로 전부 이사를 와가지고 그거는 살인가스를 약품을 뿌려 그 여교수와 독가스 사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염소, 황 같은 화학무기를 계속 방 안으로 주입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스트화 해가지고 환기통, 문틈, 벽으로는 또 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집 안을 독가스장 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증상을 일으키게 해놓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둘러싸고 쇼를 하고. 그 영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너무 시끄럽고 막 너무 무섭게 막 몰려다니면서 그 집이 위층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라고 그 여교수가 증언을 했었죠. 그렇게 막 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 밖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째려보고 막 운전하고 있으면 운전 브레이크 잡고 막 사람 팍
들여보내고 욕하고, 마트 같은 데 가도 길 막고 막. 그것이 화학무기를 흥분제를 쏴놓고 분노제를 쏴놓고 사고를 치게끔 만드는 거죠. 이들이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사고가 살인과 자살까지도 일어나죠.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24시간 고통을 주고 집 밖에 문 열고 나가면 양쪽에서 같이 똑같이 문 열고 쳐다보고 가래침 뱉고 신고하면은 또 언제 그랬냐, 아유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고, 예? 조용히 할게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러고, 저희가 안 그랬어요 이러고요.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람. 그것까지만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화학무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 화학무기 용도가 어렵습니다. 범죄 일으켜라 이거죠. 가둘 테니까. 너를 영원히 범죄자로 만들어서 가두겠다. 사고를 쳐라. 방화를 해라. 이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들이 지금 둘러싸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조직 스토킹이요. 그리고 이들이 언론에 보면은 뭐 일반 조직 스토커킹이나 스토커들도 많습니다. 연애 과정에서 스토커를 해가지고 뭐 괴롭히는 스토커들도 많은데요. 이들이 하는 것까지 그렇게 일반화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에서 만들어서 언론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일반화인 층간소음이고 조직 스토킹이라고. 네. 일반적인 그냥 가정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이고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스토커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사회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파무기고 미스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 화학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정부가 하는 거라는 정보들을 이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시면은요 SNS 요원팀이 있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 요원팀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 모임에도 이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들이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 국민들과 기업들과 행정기관과 MOU를 맺고 요원들을 뽑아서 이 짓을 하는 거를 정부가 이렇게 모아서 화학무기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죽게 만드는 것을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일반화시키는 이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가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층간소음이다.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조직 스토킹이고 뭐 흥신소에서 하는 조직 스토킹이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직 스토킹 이들이 이제 편하게 표현하자면 이들이 하는 일이요. 처음에 이들이 깡패들 집단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보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하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깡패들이 하는 거다. 흥신소에서 하는 거다. 일반적인 조직 스토커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만행을 하는데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혼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너무 쉽죠. 그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혼동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안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이유조차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둘러싸고 그냥.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찰서, 법원, 언론에 가서 호소. 여교수와 독가스 사건 인터넷으로 봐보십시오. 유튜브로. 전부 다 한패로 언론까지도요. 네? 아유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죠. 망상이라고. 네? 그렇게 몰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합법으로요. 정신건강복지 법안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개 끌어안고 다니죠. 끌고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시죠. 이 정도의 규모고, 여러분들 이거 동네 모든 사람들, 직장들, 예? 친구들까지도 심할 때는 동원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정부에서 저 사람은 정신질환자다라고 F코드를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모든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F코드를 매겨놓고요. 미리 자살과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상해서 24시간 납병원화해서 외부 치료기로 무력화시킨다라는 법안인데, 전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낮 병원화, 이들이 말한 전국이 정신병원을 만들어 놨고 전국을 화학무기를 뿌리는 아우슈비츠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 반에게는 화학무기를 소지하게 만들고 국민의 반은 화학무기 테러로 온갖 고통과 신음으로 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제 말에 오버합니까 이 말이? 예.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그렇게 조직 스토킹, 또 전파무기, 또 흥신소 깡패들이 하는 짓이다. 층간소음. 여러분들 저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 수백 대의 차량들이 따라다니면서 약을 쏘고 길을 막고 이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차량 추돌 사고, 대량 추돌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쓰러져가지고 실신해가지고 그냥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들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 약을 뿌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약 종류를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기절하고 무력화됩니다. 저도 8차선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119를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영상까지도 올렸었습니다. 얼굴에 다 하도 쏴가지고 이걸로 계속 닦으면서요. 온몸이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8차선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119도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도로에서 이들이 둘러싸고 이렇게 쏘는데 사고가 안 납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대량 사고가 안 납니까?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실신해가지고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들 아이들이고 뭐고 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층간소음, 그 다음에 보복 운전 유도도 합니다. 길 막고 약 쏘아놓고 길 막고 막 이래놓고 폭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두겠다 이겁니다. 가두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시키는 약, VX 살인가스를 뿌리고 쇼를 해서 너 사고 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러싸고 노인들 아이들까지도 골목에서 툭툭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고 쳐서 가두겠다. 사고 쳐라. 층간소음 요즘 어떻습니까? 층간소음 해가지고 그 분노에 경찰서에 호소해도 안 되지, 언론에 호소해도 안 되지, 나중에는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지. 약 냄새 난다고 방 안에서. 그랬더니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약을 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 당하는 사람들, 전파무기 당하는 사람들 모두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약품 냄새가 난다. 그래 놓고 정신과 의사의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진단하는 그 검사지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를 째려본다, 나를 헤아려 한다, 음식에 약을 뿌린다, 약을 쏜다, 커피에 약을 탄다, 이러한 항목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거에 대해서. 그거 정신과 의사협회에서는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를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호소를 하면은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고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는 거서 가두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에 보면은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그 진단서에 정확하게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고 범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두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만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죠.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 정신건강 복지법. 그들의 프로그램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량을요, 이것을 제가 이 사실을 얼마 전부터 알게 됐고요. 이것이 단순한 조직 스토킹이고 전파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 차량에 이렇게 써서요. 국민 세금을 갈취하기 위해서만 전국에 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붙였고요. 이거 작지만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해가지고 이 둘러싼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계속 알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예? 이거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요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약 쏘는 사람들한테 이걸 여기서 막 카메라 찍고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학생들이요. 약 쏘러 오는 학생들. 야,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그러면서, 야, 너 이거 하잖아, 너 이거 하잖아. 어? 화학무기래요, 화학무기. 그러면서 막 기겁들을 하고요. 당신들이 쏘는 게 치료제라고 속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제라고 속여서 준 것이 화학무기라고 하면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요. 영상 좀 지워달라고,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지웠습니다. 너무 비니까 막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좀 지워주십시오. 어제는요, 편의점 갔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여기서 가방을 메고 약을 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이 새끼들이 주는 약 받지 말아야 되겠네, 이제. 예?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원고한테 제가 옆에서 찍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걸 잘못 눌러서 찍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저녁을 이제 편의점에서 사서 먹었는데, 아주머니가 약을 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거 화학무기고, 화학무기 테러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량에 그 미세발사체를 숨겨가지고 한 사람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약을 쏘는 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차량과 집안에 있는데도 그거를 뚫고 쏜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치료제겠습니까? 화학무기입니다. 화학무기 살포는 모르고 하시면 무기징역, 알고 하셔도 사형입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막 비틀비틀 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무섭죠. 안 무섭겠습니까?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치료제라고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화학무기 테러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국민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한 명을 수천 명이 둘러싸고 그 보이지 않는 미세발사체를 가방, 스마트폰에 숨겨가지고 쏘고 있다라는 게 정상이냐고요. 네? 그것만 생각을 해도 정부에게 속아가지고 세뇌 당해서 하긴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자살을 방지하고 사회를 위해서 범죄를 방지한다고 해서 하긴 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요. 예? 예를 들어, 저나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라고 칩시다. 정신질환자한테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일반인들 상식도 그렇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발의됐을 때 의사회하고 국회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쇄용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정신건강의사회에서요. 그것이 뭐냐면, 정신질환자가 그 정신과 의사 진단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서부터 그거를 부과시켜가지고 임세훈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김세훈이가 저 이름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해가지고 그 법안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외부 치료를 해야 된다. 24시간 낮 병원에서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24시간 감싸고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아야 된다. 이 법안입니다. 그 기사 내용 제 말이 아니고 기사 내용하고 법안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에 영상으로 전부 브리핑하고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하고 이게 긴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알리고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알리니까 이들이 난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막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들이 막 혼쭐합니다. 엊그저께 영상도 보셨죠? 약 뿌리는 거 뒤에서 차를 대고 약 뿌리는 거, 이거 약 뿌리는 거 화학무기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신고하고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호소한죠? 경찰들한테 한 패지요 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섭다고. 무섭겠죠.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뿌리고 있는 것이 화학무기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두렵겠죠.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오금을 저립니다, 막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년간 이거 모여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고 국회 아니야, 국회 법원 아니야, 언론 아니야, 다 찾아가도 언론 법원까지도 협조하라는 법안이 정신건강복지법안입니다. 복지센터 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이. 전부 국민들은 망상병 환자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 말 듣지 말고 협조해라. 자살과 흉악범죄를 사회에서 막으려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는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 그 대상자, 이 일을 하는 대상자가 특정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화학무기임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정부가 그렇게 오인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지금 이 커뮤니티에 인터넷에 올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으로 오인하게끔 만들고 그런 단어들도 언론에 뿌려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언론까지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화학무기라는 특성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테러를 하는 무기니까 전파무기라고 충분히 오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서로 오인을 하고 살아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화학무기를 들고 쏘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해결하려면 이것이 화학무기고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변호사를 만난다면 이 일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스토킹으로 해서 변호사 찾아보십시오. 흥신소에서 한다. 고집을 그렇게 얘기를 이끌어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해결이 됩니까? 변호사한테 1억을 줘도 10억을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사법부 법원까지도 협조를 하라고 돼 있는,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이걸 해결합니까? 그런데 국민들이요, 이것은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복지의사회에서 만들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둘러싸고 화학무기로 테러를 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힌다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언론도 협조를 하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나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MC들도 아유 망상이네요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뒤에는 다 망상병 환자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들은 전부 아이고 안타깝네요 잘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들을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고 독가스 사건이고 전부요. 잘못된 이 사건의 본질과 방식과 누가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힘을 합쳐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전파무기고 조직 스토킹이라고 오해하셨던 거 당연합니다. 저도 이거 3년 반 당했는데 여태까지 오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진실을 알게 된 게 불과 제가 깨닫게 된 게 한 2개월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태 그렇게 속아갖고 예? 이거 피해를 당하면은 답답한 마음에 비슷한 인터넷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로 전부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맞아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의심들은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직 스토킹이고 전파 무기겠어. 그런데 뭐 수많은 자료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쫙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모임 가면은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런 또 시위까지도 하고 뭐 소송을 하자 하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 이 요원들이 전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조직 스토킹, 층간소음, 전파무기 피해자의 모임,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앞으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솔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간에 해결해 나가려면 제가 빨리 시스템을 구성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네트워크를 카페로 형성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솔루션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저 각도님이라는 분은 집에 와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보니까 살인가스가 방 안에 모든 물건에 전부 도포가 되어 있고 꽉 차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찍어놓은 영상을 다 봤습니다. 예. 먼지 같은 더스트도 날아가지만 일직선으로 쫙 실같이 쫙 날아오는 영상도 그분이 아주 영상을 굉장히 잘 찍어놨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이게 그 영상이 먼지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먼지 같은 거는 이들이 쏘는 한 방 한 방이고 길게 쫙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건 물줄기를 쫙 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카메라에 이것이 수증기화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 구조가 먼지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들 서로 협력들 해서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해결하고 싶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상에 제 전화번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심성의껏 알려드릴 것이고 논의할 것이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해나가는데 모든 걸 걸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어서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카페를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설명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이렇게 아직은 자료를 제가 못 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무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와 제가 그 증상과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부 설명드릴 수 있고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그 원인과 상황을 모두 파악을 해서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페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꼭들 가입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